네, 안녕하세요. 한류 언어 11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12조, 네,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BTS 얘기를 2차시와 3차시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시에서 K-POP 플랫폼인 위버스에 가입자가 1000만이다. 네, 선생님은 남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걸 해야 진정한 팬이겠죠. 네,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이용하지만 방탄을 위해서 한 일은 플레이리스트에 몇 곡을 이렇게 좀 담아놓은 곡이 있어요. 근데 이따가 아마 얘기하겠지만 그 곡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가사가 좋아서 제일 좋아하는 곡은 혹시 뭐 이 중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134 340이라는 노래랑 자맵이라는 노래랑 아주 옛날 노래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노래랑 버터플라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이제 몇 개 이제 하나를 들었더니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뭐 알잖아요. 뭐 당신 취향에 맞는 거 이렇게 해주는데 네, 뭐 그거 이제 나중에 방탄의 그런 어떤 성공 전략 중에 하나일 때도 요런 노래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12쪽에 보시면 이지행 교수님이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이쪽 K-팝과 관련되는 그런 그 교수님이 이제 많으신데 이지행 씨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스 북스라고 해서 아마 이 출판사가 주로 언론 쪽의 책들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 관련되는 친구들은 좀 아는 출판사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분 말고 서울대 그 언론 쪽에 언론 영상 학과 이름은 좀 다른데 신문방송인가 하여튼 그쪽에 원래 그 소르본느 프랑스 쪽에 계시다가 이쪽에 오신 어떤 여교수님한테 조남을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 이지행 선생이 2019년에 BTS와 아미컬처라고 하는 그런 단행본을 냈습니다. 단행본을 냈고 사실 이제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그러니까 방탄만의 얘기를 좀 단행본으로 된 것들은 이렇게 최근에 또 나온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제 요 무렵에 이제 방탄이 이제 그 영미문화권에서 수용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이고 이후의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나 내가 하도 언론에서 많이 접해서 알고 있는 이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너무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행 교수가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을 선생님이 한번 좀 추스려 봤습니다. 추스리는 게 아니라 추리는 거죠. 추려 봤습니다. 2013년에 데뷔했고 데뷔한 지 한참 됐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힙합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제 좀 굉장히 뜬금없는 정체성을 좀 갖고 나와서 이제 공격도 많이 받았다는 거 저도 선생님도 그 유튜브 영상에서 봤어요. 너무 대놓고 이제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 지금 나보다 그래 보인다 해서 그 사람이 영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잘 나갈 때 좀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생님들 이렇게 겪어보면 딱 필요할 때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쓸모가 없고 자신의 지위보다 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속된 말로 정말 그런 사람들 쌩 까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참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랩몬스터로 해서 그 문제적 남자에서 이 친구를 알았는데 이 친구와 방시혁을 먼저 알게 되었죠. 지금은 RM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시혁이 탄생시킨 중소돌이다. 이렇게 조롱을 받았다. 댓글도 어마어마했다고요. 빅뱅처럼 되고 싶다니까 너무나 비난을 받았고 비꼬음을 그러니까 사실 그 댓글도 왜 그러나 몰라요. 네. 어쨌든 나름대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이제 아마 힙합을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제 보컬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등을 I Need You로 2년 뒤에 해요. SM이나 JYP 또 YG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딱 준비가 되면 그 다음 타자가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많이 떠서 어느 정도 정상에 오르면 그 다음 준비되고 사실 아이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소속된 가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좀 인기가 있는 구성 멤버들은 개인 활동을 하면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도태가 되고, 이런 당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전형적인 생산품처럼 이제 어떤 소모되는, 소비되는 그런 양상이라면 BTS는 이상하게 소비되지 않고 성장하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 소속사에 이 친구들밖에 없는 상황이고, 후배들을 키우기에는 형편이 좋지 않고, 그런데 그야말로 뭐 전생에 정말 큰 나라에 큰 공을 세웠는지, 뭐 사실 우연의 행운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 결과는 좋았지만 아마 그들에게 이 2년은 참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25세 이전에 성공을 하고 끝나버려야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참 잔인하지만.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앨범이 이제 그 완판되고 이렇게 올라섰나 했더니 사재기다 해가지고 법정까지 갔대요. 법정까지 갔는데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되고, 안 그래도 그래서 그 기사를 봤더니 그래미 요번에 못 받았잖아요. 그래미상을 못 받으니까 그 이제 그거를 지켜봤던 멤버들이 그렇지 뭐 우리가 한 번에 될 리가 있어, 이렇게 쉽게 되면 뭐 방탄이 아니지, 어떤 멤버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만큼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고, 뭐 표절 소년단이다라는 실시간 트렌드까지 만들어내고, 이제 탑팬덤의 공격도 좀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국내 팬덤보다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해외 팬덤들이 더 뭔가 보호해주는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안에서는 지금 비슷한 그룹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13쪽을 가보면, 네, 그래서 앨범 판매량입니다. 뭐 여기는 지금 맵 오브 더 소울 7까지만 나와 있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는 다이너마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Life Goes On 그 뭐 앨범들 이제 더 기록을 세우고 있죠.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을, 앨범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더 놀랍다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알 테니까. 네, 1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창기 앨범은 잘 팔리지도 않았고, 선생님이 까먹었는데 스쿨 러브 어페어 말고 블랙 앤 뭐든가 뭐 하여튼 어떤 거는 거의 팔리지도 않고, 차트인도 뭐 잠깐 있다 사라졌던가, 그래서 이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정도로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인,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국내 인지도는 높지도 않았던 시절에 월드 앨범 차트 3위까지 올라가는 이상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뒷말이 있었대요. 수상하다.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럴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영미 문화권의 코드에 딱 맞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쨌든 뭐 그래서 카든가 아이고 선생님도 그 남자 2명 여자 2명, 해외에서 주로, 국내에선 잘 모르는데 카든 것 같은데 그 해외에서 주로 있는 남녀 홍성의 그런 그룹이 있죠. 근데 남녀 혼성 그룹은 잘 안 되는데, 근데 해외 그 친구들은 해외에서만 주로 인기가 있어요. 국내에선 잘 안 돼. 근데 방탄은 양쪽이 다 잘 된 아주 행운의 케이스죠. 그래서 이 명견난리라고 해서 그 방시혁이 KBS 그 9에서 KBS 1 채널에서 명견말려 나서 이제 어떤 K-팝의 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LA K-콘에서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그 무렵만 해도 한류 때문에 이제 K-콘을 벌려서 이제 여러 아이돌 그룹들이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거였죠. 성공의 기미가 보였다고. 그러니까 환호성이나 반응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방탄의 로그라든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브이라이브라든지,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나피디랑 같이 하면서 했던 그 달려라 방탄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TV 출연이 어려워서 사이드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채널들이, 미디어들이 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TV 채널을 했으면 고만고만한 아이돌로 아마
조금 인기가 있다가 말았을 수가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의도했던 전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의 초기 로고랑 그 옷들 한번 얘기했겠지만 한자로 되어 있었잖아요. 중국을 타겟으로 했죠. 중국과 일본이 타겟이지 누가 빌보드에서 불러갈 걸 알았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첫 데뷔 무대도 제 데뷔 무대도 땜빵이었다. 뭐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이들의 그 랩에 그런 가사가 실려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또 열심히 하고 단순히 그런 것만으로 됐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딱 눈을 끄는 놀라운 선생님은 아마 그게 201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17년 이제 TV에서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이름도 알고 방시혁도 알고 이제 랩몬스터 이렇게 셋만 알고 있고 별로 썩 관심도 없고 뭐 오히려 엑소라든지 뭐 저기 슈퍼주니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그룹들은 오히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썩 관심이 없다가 뉴스에서 뭐 나온다 어쩐다 했어요. 그 무렵에 선생님도 유튜브를 좀 보기로 해서 한번 들어갔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콘서트를 먼저 봤어요. 콘서트 영상을 봤는데 이게 그야말로 늘 말하지만 어머 이게 웬일이래. 왜 쟤들이 왜 우리 애들을 좋아하지? 우리나라 애들을 왜 좋아하지? 얘들은 뭐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네. 그런데 뭐 그런 애들은 너무 많은데 왜 부태여 애들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피땀 눈물 이름은 옛날에는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걸 듣고 있길래 야 뭐 노래 제목이 피땀 눈물은 뭐냐? 뭐 이러다가 사실 첫 번째로 본 뮤직비디오는 뭐였냐면 불타오르네였어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랐죠. 불타오르네의 연습 영상을 제일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뭐 이런 연습 영상도 다 있냐 이러고는 그 다음에 그 뮤비를 보고 그 다음 나투데이를 보고 굉장히 놀라고 그다음 피땀 눈물을 보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도 좋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은 더 놀랬겠죠. 그 이전에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 보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도 뭐 잘 찾아보기도 안 되지만 이게 아마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나 해서 더 놀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팬들을 끊임없이 유입을 시켰던 것 같고 1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아미라고 하는 이 팬덤이 아마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팬덤은 일찍이 없을 것이고 아마 분명히 인류의 음악사, 어떤 대중문화 속의 음악사라든지 팝의 역사에서 그리고 대중문화사에서 이런 팬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아마 트위터에는 한 3천 몇백만 뭐 그냥 팬들만 모아도 나라를 세울 수도 있을 만큼의 농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비자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미디어의 혁명과 그 미디어의 혁명을 이유하는 팬덤의 어마무시한 등장, 그것이 어떻게 대중문화계의 판도를 바꾸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영미문화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한 어떤 글로벌한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분명히 영국 아니면 비틀스 아니면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듣보잡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그 맥도날드에서 이제 뭐 그 세트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뭐 우리도 어릴 때 보면 뭐 그래서 왜 애들 장난감도 뭐 나오고 뭐 농구 선수 세트도 있고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기사로는 되지 않았는데 나도 그렇게 느끼고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우리 아들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감자튀김을 좋아해서 감자튀김하고 맥너겟과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케이준 소스죠? 하고 이렇게 콜라랑 세트인 거예요. 근데 버거 세트에 버거가 빠졌다는 거는 선생님이 기억하기에는 버거킹이든 롯데리아든 기억이 없어요. 근데 빠졌어. 왜 빠졌느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식문화를 고려하면 특히 그리고 아랍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또 이렇게 뭐 할랄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제품만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뭐냐면 영미 문화에 아주 그냥 폭격을 받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과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남미까지 포괄하는 게.
그 다음에 사실 아시아권도 뭐 필리핀이나 이런 쪽은 미국의 영향을 가장 한국이 어떤 영미의 대중문화 패턴을 가장 일본도 썩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도 썩 그렇지는 않고 한국은 그래서 이 한국의 그 한류가 어떤 서구를 잠식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시아니까 아주 아시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시아적인 속성과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으니까 서구도 장악을 할 수가 있고 지극히 아시아적인 아랍 문화권 이쪽도 수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수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분명히 말하면 지금 그 빌보드 공연에서 그 여가수들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절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연장을 열어서 공연하게 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재작년이죠? 이제 그 스타디움 공연을 방탄이 했다는 거예요. 히잡을 쓰고 와서 사실 아랍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한류가 사실은 거의 지금 뭐 특히 케이팝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어찌되었던 다시 돌아와서 이지행 교수의 말에 의하면 토끼굴에 빠지는 팬이다. 요새 그 의대생 참 그 얘기가 참 선생님도 관심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 또 토끼굴이 나오는데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어찌되었건 진실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긴 한데 네 그래서 기존의 거대 기획사 아이들과는 다른 통로의 접근 그리고 내 손 안의 미디어를 통해 스타와의 친밀감 보고 있으니까 귀엽고 아유 애기들 같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숭배하는 우상이 아닌 돌보고 지지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외국 팬들도 마이 베이비라고 하잖아요. 돌보고자 하는 우리가 지지해서 얘들을 지켜줘야 한다. 굉장히 다르죠. 네, 신화적 존재가 아니에요. 방탄은 결코 신화적 존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의 비전형화, 언더독이라. 근데 특히 미국 사람들은 원래 언더독에 열광을 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챔피언보다는 도전자의 편을 들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방탄은 사실 언더독이 없고요. 그런 이미지가 더욱더 얘들을 지금 근데 또 빌보드를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는데 또 언더독이야. 당연하죠. 아시안이니까 또 언더독이야. 그러니까 팬들은 어떻게 돼야 얘 지켜줘야 돼. 얘들을 어떻게든 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본인들과 어떤 정체성의 일치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죠. 이거는 이제 소통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화적 이미지를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올드 아미와 뉴 아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아미들이 많이 들어오면 올드 아미들이 막 소개를 한다고 하죠. 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방탄이 지금까지 이만큼의 성장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 이미지 메이킹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그 이미지 메이킹에는 올드 아미가 크게 이제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올드 아미들 중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뭐 새로운 아이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보호를 해야 되잖아. 보호를 예를 들면 뭐 표절소년단이니 뭐 이렇게 초창기에 너무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지쳐서 이제 온라인상의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지쳐서 소위 말해서 탈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1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탄 팬덤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나날이 확장을 하고 있죠. 해외와 국내의 차이가 있어요. 해외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권 팬덤의 확장에 최근은 그래서 왜 미국에서 유달리 방탄을 좋아하는가 하는 그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가장 큰 배경은 우리가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를 통해서 배웠어요. 방탄의 모든 이런 어떤 컨텐츠의 생산과 그리고 팬들에 의한 소비 방식이 미국의 어떤 그런 음악 산업에 그대로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거는 뭐 이런 기본적인 익숙한 음악 댄스 뮤비의 인종적 새로움과 젠더 융합의 특징 그리고 보편적이면서 긍정적인 메시지의 전달 우상이라기보다는 이웃집 소년들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요즘은 선생님이 느끼는 게 뭐냐면 방탄의 그 가사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도 지식인의 어떤 평론가의 적극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이미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저 계속 말했지만 익숙한 영미 패러다임 위에 새로운 이미지 그리고 언더독을 지키고자 하는 거대 팬덤이 이제 형성됐고, 한국어 자체가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에 일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글로벌 잉글리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못 느껴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어떤 그런 패권의 언어인 영어를 배우고 수용하고 그런 데 대해서 강박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너무너무 멀리 와서 1주차, 2주차 수업은 멀리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어 교육과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제2외국어 별로 배울 생각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언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뭐랄까 지적인 어필이 되는데 난 영어권 하자는데 스페인어를 한다든지 또 뭐 독일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같은 계통의 언어라서 그들도 그게 배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데 내가 한두 마디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특히 요즘 같으면 아주 야, 너 뭐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야, 네가 한국어 할 줄 아니? 이러면서 뭐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가난 이런 나라가 아니라 뭔가 세련되고 뭐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뭐 이런 것들. 네, 어려운 과정에서 국가로서도 언더독이죠. 국가로서도 언더독이고 미국이 투자해서 가장 전쟁에 참여해서 성공적인 국가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팬덤이 더 거대해지는 거죠. 거기 한국어가 자체가 이미지 메이킹에 일조를 해요. 자, 한국어가 K-팝의 가사로 들어갔을 때 장애도 되지만 덕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마지막 14주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탄의 성취와 도전의 이미지는 한국어 자체를 의미 있는 언어로 인식하고 또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해요. 국문과에는 대학원에 학부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지만 대학원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또 있고 그런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한국어를 접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학교가 소아여대라는 일본 여대라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 이제 자매결연을 정말 옛날 사람 같네요. 공동학위, 더블 디그리, 공동학위를 이중학위를 주는 그런 것을 MOU를 맺어가지고 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이제 모여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한국에 유학을 오고 한국어를 배우게 됐나요? 라고 했더니 한 친구는 이제 비스트, 한 친구는 슈퍼주니어, 한 친구는 어떤 드라마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한국어, 일본인 친구들 이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해서 선생님도 이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제 지금 이게 19년의 책이지만 19년도의 책이지만 21년도 2년이 지난 지금은 방탄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졌죠. 1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드디어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죠. 뉴스에서 보고는 찾아봤다고요. 그리고는 국뽕에 차올랐어. 아이고 기특한 것들. 그래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아이고 애들 이쁘기도 하네. 잘생겼네. 춤도 잘 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얘들이 칭찬을 받게 될까? 그러다가 수업에 한 주차를 차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빌보드 수상 등을 계기로 공중파 뉴스에 빈번히 등장하면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 이상의 의미로 다가섰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안 나와요, 얘들은. 지금 최근에 좀 나오고 있지. 뭐 보니까 바쁘기도 하지만 예전에 예능에서 거의 받아주지 않아요. 공중파에서 본 기억이 없어요. 공중파에서 봤으면 알았겠죠. 그러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죠. 근데 뉴스를 많이 보는 세대는 뭐냐면 최소 40대 이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뉴스 안 보죠? 나이가 들면 선생님 8시부터 10시까지 뉴스 틀어놔요. 안 봐도. 되게 재밌는 그러면서 아침에 또 신문 보고 나와요. 그것도 종이 페이퍼를. 안 그랬거든요. 어릴 때 안 그랬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중장년층이 팬덤으로 들어간다는 거. 마돈나 얘기했죠? 기성세대 보수층이 팬덤으로 들어와야 사실은 이 팬덤이 좀 더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요?
이들을 소비할 수 있는 경제력이 이제 있는 계층에 합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년층의 특성은 영미문화권 팝 음악을 성장기에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영미권 음악의 우월성에 대한 사대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입장에서 비틀스나 마이클 잭슨은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섰던 그 무대에서 같은 무대에 그리고 1등을 상을 뭐니? 이렇게 되면서 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방탄을 아이돌 이상으로 보는 것은 아마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훨씬 이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뭐 방탄 멤버나 방시혁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떤 뭐랄까요 국가주의 차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성장한 세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 세대가 늘 말하죠. 데미안이라든지 뭐 헬만 헤세의 책을 하나 안 읽으면 이제 뭐 행세를 할 수 없다. 중학생 이건 봐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였어. 근데 이런 책을 보고 있으면 그 막 어른들이 소설책 본다고 막 혼냈는데 말이야. 응? 칼 융의 정신분석학 이론 등의 차용은 이들 세대의 10대와 20대들을 그러니까 우리들 세대, 40, 50대 이상의 세대를 환기시키고 방탄이 10대 취향의 저급한 사랑 타령과는 차별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내가 이거 봐도 돼? 내가 숨어서 세븐틴 멋있어. 이렇게 하는 건 숨겨서 봐야 되지만 방탄권은 왠지 내가 봐도 급이 좀 있어 보일 것 같네 하는 어떤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국내 중장년 팬보다는 서구의 팬들에게 더 어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동양 문화권이고 새로운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권이 아닌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교수들이라든지 대학들에서 BTS와 관련되는 그런 강의나 어떤 강연 그런 발표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는 생산자 그리고 콘텐츠라고 했습니다. 아미를 움직이는 방탄의 성장서사.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나온 얘기인데 사람들은 뭔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싶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그 뭐 군대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보니 이제 30 가까운 나이가 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이제 근데 선생님의 예측인데 해외 팬들 때문에 방탄은 군대를 갔다 와도 군대가 예전처럼 막 3년 3개월도 아니고 1년 반 정도라서 뭐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도 그렇고 서구권도 그렇고 그 좀 뭐랄까요 팬덤들이 좀 뭐랄까 진득하다 오래 버틴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 테니까 뭐 성장서사에 더 매력을 느껴서 뭐 그렇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19쪽으로 가도록 하죠. 간단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고 이제 방탄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와일드 앤 뭐였는데 맞아요. 그게 아주 뭐 선생님도 그 두 번째 앨범인가 뭐 거의 박살나는 앨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양연화. 자, 여러분들 이 화양연화라는 그 제목을 봐도 타겟이 서구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화양연화는 동명의 그 장만옥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홍콩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양연화 이제 라는 그런 2015년의 4월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좀 더 대중적인 그런 인기를 얻게 되고 방탄 유니버스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마블 유니버스처럼 어떤 스토리를 갖고 지금 그래서 또 보면 방탄이 아주 영리한 것이 근데 이게 가능한 게 SM이나 YG나 이들은 요게 좀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뭐 지난해 나온 것도 N5를 뒤집어서 온이 된다든지 또 뭐가 있었죠? 뭐 약간 그 과거에 조금 이제 주로 뭐 화양연화의 근거를 둔 어떤 스토리들을 좀 풀어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팬들이 재밌죠. 그러면서 새로 유입된 팬들도 과거의 것들을 또 보는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다시 재추적을 하는. 네, 그래서 이런 방탄 유니버스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2018년 Love Yourself 앨범의 수록곡으로 가면 에피판이라든지 또 뭐 싱귤레리티라든지 유포리아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아주 특수한 용어들이에요. 아주 특수한 용어들인데 이런 용어들을 써요.
뒷페이지에 나오지만 어딨더라 네, 어디 갔지? 뒤에 어디 나오나 봅니다. 네, 그 싱귤레리티 같은 경우도 여기 에피파니도 나오지만 싱귤레리티 같은 것도 뭐 특이점, 그러니까 그 이제 과학 용어인데 갑자기 그 뭐 검색어 순위에 올라가니까 이게 뭔 일이지 뭐 그렇게 했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에피파니의 뮤직비디오도 화양연화 서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그 서사들이 쫙 연결이 되면서 뭐 좀 딴 데 관심을 가지려고 하다가 앨범이 딱 나오면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전체 그림을 짜면서 이거를 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팬들이 말 그대로 해석을, 독해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마돈나에서 뭐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글로벌한 규모의 온라인 집단 지성이 가동되는 거죠. 온라인 집단 지성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일종의 놀이를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선형적 서사 구조를 조립해가는 일종의 추리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같이 이건 것 같아요, 저건 것 같아요,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버터도 뭐 버터 플라이에서 플라이 뺀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자신의 추리가 맞든 안 맞든 또 그럴듯한 추리를 내놓는 그런 팬들을 통해서 흥미를 이제 배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는 뭐 여러 가지 V앱이나 방탄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개인적 성장과 또 콘텐츠의 성장도 함께 나간다, 뭐 이런 얘기라서 간단한 얘기라 읽으면 되고요. 또 21쪽으로 가보면 지금은 이제 이게 2019년 책이니까 먼더 스테이지가 나오지만 이제 최초의 그 방탄으로선 첫 그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이제 그 콘서트 다큐멘터리죠. 영화관에서도 상영을 하는. 근데 지금은 아마 러브 유어셀프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에오 한 사람이 그 이제 주로 콘서트 이제 그 다큐가 영화로 이제 상영이 되면서 되는데, 롤링스톤즈의 투어 다큐멘터리가 아주 그 역사에 남을 그런 다큐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만큼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말하자면 해외 아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이 방탄을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컨텐츠들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22쪽으로 가보면 이게 뭐 별 얘기는 아니고, 그런 콘서트 투어 사이에서 어떤 신비화하는, 어떤 신성화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평범한 모습, 그리고 무대 뒤에서,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얼마나 정말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고생을 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이제 친밀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시혁이 명견만리에서 그랬어요. 친근한 이웃의 영웅으로 남고 싶다 해서, 그들이 노래 중에 하나인 앙팡맨이 그런 평범한 영웅,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물론 그게 앙팡맨이 이제 일본 애니라 또 욕을 좀 먹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그 방탄의 성정서서가 단순한 공감을 넘어 팬들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뭔가가 있어서 더욱더 유입을 촉발시키고, 한낱 소비자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젊고 예쁜 남자애들한테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팬덤이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게끔 해주는 그런 아이돌 스타로서 거듭났다는 거죠. 네, 수고했고요. 3차 시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